한국 진돗개 하나가 폴란드의 시골 마을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눈물 흘린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폴란드의 외딴 시골 마을, 그리고 한국의 진도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만남. 8,000km 떨어진 낯선 땅에서 발견된 한 마리. 진돗개와 전쟁의 상처로 절망에 빠진 노년의 수의사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구조가 아닙니다. 전쟁, 상실,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대서사시. 대체 이 진돗개는 어떤 사연으로 폴란드에 도착한 걸까요? 목에 걸린 신비한 USB에 담긴 충격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두 생명은 어떻게 서로를 구하며 전 세계를 감동시키게 되었을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2019년 11월 15일 새벽 6시. 폴란드 중부의 작은 마을 자비체에서 72세 수의사 스테판 코발스키가 동물병원 문을 열었다. 인구 3,000명 남짓한 이 마을에서 그는 15년째 홀로 동물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 현관 앞에 쓰러진 개 한 마리가 있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놀랍도록 맑았다. 스테판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스테판은 단순한 시골 수의사가 아니었다. 폴란드 군수의 군의관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베테랑이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견들을 치료하며 수많은 생과 사의 경계를 목격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치료했던 독일 셰퍼드 렉스의 죽음은 그를 평생 괴롭혔다. 렉스는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스테판의 정성스러운 치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스테판을 밤마다 악몽이 괴롭혔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했다면. 귀국 후 15년간 자비체의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켠의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 개를 발견한 순간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다. 개의 상태는 심각했다. 체온 35도, 심한 탈수 증상, 온몸의 상처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스테판은 7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집중 치료했다. 링겔 주사, 영양 공급, 상처 치료. 마치 렉스에게 못해준 것들을 보상하려는 듯이 최선을 다했다. 간호사 마르타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조금 쉬시죠. 15년 만에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3일째 아침 기적이 일어났다. 그 개가 처음으로 꼬리를 흔든 것이다. 스테판의 눈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았구나. 정말 살았어. 마르타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이게 한국개 같아요. 진돗개라고 하는데요. 스테판은 믿을 수 없었다. 한국? 폴란드에서 8,000km나 떨어진 나라의 개가 여기에.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가며 진돗개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 충성심이 강해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따른다. 귀소 본능이 뛰어나 수백 km를 돌아다녀도 집을 찾아온다. 그리고 매우 영리해서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다고 했다. 스테판은 그 개를 하나라고 이름 지었다. 폴란드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목에 걸린 목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목줄에 새겨진 글자 진도, 그리고 작은 USB 메모리가 달려 있었다. 스테판이 USB를 컴퓨터에 꽂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화면에는 20대 초반의 한국 청년이 있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나야. 미안해. 형이 군대 가는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진도에서 태어난 너를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형이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내야 해.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스테판은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누군가 소중히 키우던 개였던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 폴란드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 청년은 지금 어디에? 왜 하나만 홀로 이곳에? 그날 밤 하나는 스테판 곁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스테판도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렉스의 죽음으로 인한 악몽이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하나가 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스테파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진실을 알고 싶었다. 하나는 어디서 왔고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대사관 직원 김수진은 놀라며 말했다. 진돗개요? 폴란드에서? 그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하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병원의 다른 동물들과도 금세 친해졌고 환자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했다. 특히 아픈 동물들 곁에 가서 조용히 지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마치 자신도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왔다. 진도군 보호소에서 온 팩스였다. 실종일 2019년 8월 3일. 실종 장소 진도군 고군면. 견주 이영수 24세. 특징 목에 작은 흉터 예방접종 자국. 스테판이 하나의 목을 확인하자 정말로 작은 흉터가 있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나는 정말 한국 진도에서 온 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80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그날 밤 하나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병원 한쪽 구석으로 가서 계속 바닥을 긁었다. 스테판이 확인해 보니 바닥 틈에 또 다른 USB가 숨겨져 있었다. 어떻게 하나가 그걸 알았을까? 마치 누군가 미리 숨겨두라고 지시한 것처럼. 두 번째 USB에는 더 긴 영상이 있었다. 같은 청년이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다. 하나야. 형이 이 영상을 보는 때는 아마 2019년 겨울일 거야. 형이 많이 아파. 군 복무 중 사고가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셔. 그래서 너를 멀리 보내기로 했어. 우리 할머니가 폴란드에서 일하시는 한국분을 아시거든. 그분이 너를 잠깐 돌봐주시기로 했어. 하지만 형이 회복되면 반드시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영상을 보던 스테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청년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하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는 그 한국인에게 가지 못하고 여기에 혼자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김수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다. 스테판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수 씨가 2019년 10월 15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스테판은 말문이 막혔다. 하나가 자신을 찾아온 날은 11월 15일.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한 달 후였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김수진과 함께 하나의 여정을 추적해봤다. 8월 3일 진도에서 실종, 8월 10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목격, 8월 15일 바르샤바 도착 예정이었지만 8월 16일 바르샤바 공항에서 실종. 그 후 3개월 동안 하나의 행적은 알 수 없었다. 스테판은 직접 바르샤바로 갔다. 공항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게 기억해요. 운송 중에 케이지가 파손되어서 탈출했거든요. 그 후 3개월 동안 공항 주변에서 목격됐다고 해요. 하지만 잡지 못했죠. 하나가 3개월 동안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을. 공항 청소부연의 증언이 더욱 놀라웠다. 매일 공항 주변을 돌면서 뭔가 찾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줘도 조금만 먹고 계속 남쪽으로 가려고 했죠.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는 영수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다. 11월 14일 밤이었어요. 눈보라가 정말 심했죠. 그 개가 자비채 가는 화물트럭에 스스로 올라탔어요. 얀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마치 하나가 스테판을 찾아오기로 운명 지어진 것 같았다. 영수가 죽은 후 하나는 새로운 가족을 찾아 3개월간 방황하다가 마침내 스테판을 만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하나의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났다. 10살 소녀 마그다였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했다. 그런데 마그다가 하나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말을 했다. 엄마, 저 개가. 하나는 마그다 앞에 조용히 앉았다. 눈을 맞추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다. 30분 후 마그다가 조심스럽게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해. 마그다의 엄마 안나는 눈물을 흘렸다. 마그다가 동물을 만진 건 처음이에요. 의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가 스테판에게 온 진짜 이유였을까? 단순히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스테판 선생님의 개가 자폐 아이를 치료했다더라. 그 한국 개가 정말 특별하다던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점점 더 신비로워졌다. 마을 요양원 원장 바르바라가 스테판을 찾아왔다. 선생님, 혹시 하나를 우리 요양원에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치매 환자분들이 너무 우울해하세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스테판은 하나를 바라봤다. 하나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하나가 요양원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3년간 말을 하지 않던 85세 야누시 할아버지가 하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아들아,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할아버지는 하나를 자신의 전사한 아들로 착각했지만 얼굴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떠올랐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로 가족을 못 알아보던 할머니. 한나가 하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확한 폴란드어로 말한 것이었다. 착한 아이구나. 많이 힘들었지? 간병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나 할머니가 이렇게 명료하게 말한 것은 1년 만이었다. 바르샤바 대학교 동물행동학과 교수 크리스티나 박사가 하나에게 관심을 보였다. 정말 특별한 개군요. 어떻게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하나를 관찰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하나는 사람의 심박수, 호르몬 변화, 심지어 뇌파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인 개들보다 10배 이상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립니다. DNA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 개는 순혈 진돗개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혈통이에요. 한국에서도 1000마리 중 1마리 정도만 가지는 유전자 조합입니다. 특히 감정인식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특별해요. 크리스티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DNA에는 고대 한국의 토착견들이 가졌던 특별한 유전자가 보존되어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들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능력 같습니다. 한편 하나의 치료 효과는 계속해서 확산되었다. 전쟁 참전 용사 미하엘이 PTSD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후 3년간 외출도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를 만난 순간 그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게 나를 판단하지 않는군요. 미하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는 미하엘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그 순간 미하엘의 경직된 어깨가 풀렸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이. 하나의 이야기가 폴란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천사 같은 개 진돗개 하나가 폴란드 마을을 치유하다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자비채로 몰려왔다. 그 중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아버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청소년, 치매 초기 증상으로 불안해하는 노인들. 하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반응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활발하게 다가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가장 신기한 것은 하나가 사람의 상태를 미리 아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 치매 환자를 먼저 알아보고 우울증 환자의 상태 악화를 미리 감지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다. KBS 국제부에서 연락이 왔다. 스테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PD 김민수가 직접 폴란드로 날아왔다. 신기하게도 하나는 카메라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촬영팀이 오자 더 활발해졌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6개월간의 촬영이 시작됐다. 하나의 일상, 스테판과의 교감,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이 모두 담겼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하나가 영수의 사진을 알아보는 순간이었다. 스테판이 영수의 사진을 보여주자 하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울음소리를 냈다. 마치 형,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촬영 과정에서 더 많은 하나의 특별함이 드러났다. 하나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수준이 일반적인 개들보다 훨씬 높았다. 폴란드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영어까지 알아들었다.
김민수 PD가 한국어로 하나야, 이리 와라고 말하면 즉시 달려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의 예측 능력이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오기 30분 전에 미리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테판이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르타 간호사가 말했다.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요양원 할머니들이 올 시간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촬영팀은 하나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관찰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스테판과 산책, 7시에 아침 식사, 8시부터 병원에서 환자들을 맞이한다. 점심시간에는 요양원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저녁에는 스테판과 함께 영수의 사진을 보며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 하나의 규칙적인 생활과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동 패턴이 화제가 되었다. 일반적인 개들이 놀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하나는 항상 사람들을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다. 유튜브에 올라간 3분 예고편이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진짜 감동적이다. 눈물이 나온다. 우리나라 개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다. 본편이 방영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유튜브 조회수 5천만 회 돌파, 20개국 언어로 자막 제작, 칸 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특별상 수상. 하나는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진돗개 입양 문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진도군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돗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견종입니다. 함부로 분양할 수 없어요. 특히 하나 같은 능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스테판은 진돗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럽에서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사육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하나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줬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죠. 자비체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다. 관광객 연간 10만 명 방문, 동물치료센터 설립, 한국문화원 개관, 진돗개 테마파크 조성. 마을의 경제가 살아났고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하나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중에는 개념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거나 무리하게 만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스테판은 고민에 빠졌다. 하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나의 행복보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러던 중 2020년 가을,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다. 하나가 고향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도군에서 공식 초청합니다. 스테판은 하나를 바라봤다. 하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할까? 신기하게도 하나는 비행기표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집에 가는 거야?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스테판은 결심했다. 하나야, 고향에 가보자. 2020년 가을 스테판과 하나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기자들과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하나는 예상과 달리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너무 많은 사람들, 터지는 플래시, 시끄러운 소음. 하나는 스테판 뒤에 숨으려고 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 신호였다. 명성이 하나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도에 도착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하나는 진도 땅을 밟자마자 완전히 변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뛰어다녔다. 마치 집에 왔다. 고 외치는 것 같았다. 진도의 바닷바람을 맡으며 하나는 어린 강아지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스테판과 하나는 영수가 살았던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영수의 할머니 이순옥 82세이 혼자 살고 계셨다. 할머니는 하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하나야. 정말 하나구나. 영수가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이제야 돌아왔구나. 할머니는 영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보여주셨다. 할머니, 하나가 돌아오면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편지 내용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하나야, 형이 너와 함께 못 늙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에서 살든 누구와 함께하든 항상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고마워. 너 때문에 형의 짧은 인생이 의미 있었어. 할머니는 스테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나의 진짜 가족이에요. 스테판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하나가 제 인생을 구해줬거든요. 진도에서의 2주간 머무는 동안 하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폴란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들이 나타났다. 바다를 보면 오랫동안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했고, 진도 전통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반가워했다. 심지어 진도 사투리로 부르는 소리에도 다르게 반응했다. 하나가 유전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도 동물보호소 수의사 박민수가 말했다. 진돗개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DNA에 새겨져 있다고 해요.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진도군에서 하나를 진도의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아예 진도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나는 진도 출신이니까 고향에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테판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나에게 무엇이 최선일까? 하나는 정말 한국에 남고 싶어 할까? 그날 밤 스테판은 하나와 진도 해변을 걸었다. 하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스테판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스테판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그 순간 스테판은 깨달았다. 하나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함께할 가족이었다. 우리 집은 폴란드예요. 스테판이 진도군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하나도 그곳을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폴란드로 돌아온 후 하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 방문 이후 더 차분해졌고 동시에 더 활발해졌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것 같았다. 자신이 한국 출신이지만 폴란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듯했다. 그런데 2021년 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의 명성이 커지면서 상업적 이용 시도들이 늘어났다. 대기업들에서 하나를 광고 모델로 쓰고 싶다며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다. 헐리우드에서는 하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제작을 제안했다. 더 심각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 따라하기 열풍이 일어난 것이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진돗개를 입양했다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 다시 버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는 하나 때문에 오히려 진돗개 유기가 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스테판은 모든 상업적 제안을 거절했다. 하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렸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다른 개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하나 자신에게 나타났다.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하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무리하게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는 예전의 평온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2022년 여름 하나가 처음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 무작정 다가온 관광객에게 으르렁거린 것이다. 다행히 물지는 않았지만 스테판에게는 충격이었다. 하나는 원래 그런 개가 아니에요. 마르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날 밤 스테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는 과도한 방문객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하루에 20명까지만 하나를 만날 수 있게 했고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3년 봄 하나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식욕을 잃고 평소보다 많이 자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스테판은 즉시 바르샤바 최고의 동물병원으로 하나를 데려갔다. 각종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요. 하지만 수석 수의사 토마시 박사가 말을 망설였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심한 우울증과 비슷한 상태예요. 스테판의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이 하나를 유명하게 만든 것이 하나를 아프게 한 것이었다. 그날 밤 스테판은 하나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하나야.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진단이 나왔다. 심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토마시 박사의 말이었다. 수술이 가능한가요? 위험합니다. 성공 확률이 30% 정도예요. 하나의 병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기도하겠다는 종교인들,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업들, 수술을 도와주겠다는 수의사들. SNS에는 해시태그 하나야 힘내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자신의 의지였다. 신기하게도 하나는 병원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아픈 동물들 곁에 가서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개는 자신이 아프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신기해했다. 토마시 박사는 말했다. 30년 수의사 생활에서 이런 개는 처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이 담담해요. 수술 당일 전 세계가 하나의 생사를 지켜봤다. 폴란드 현지에서는 수천 명이 병원 앞에서 기도했고 한국에서는 진도 해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다.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소식으로 가득했다.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다. 스테파는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15년 전 렉스를 잃었을 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다. 제발, 제발 하나만은.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토마시 박사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박사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종양이 양성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악성으로 보였던 종양이 갑자기 양성으로 변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스테파는 무릎이 꺾였다. 기적이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수술실에서 나온 하나는 여전히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지만 얼굴이 평온해 보였다. 3일 후 하나가 깨어났다.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스테판의 손을 잡는 것이었다. 괜찮아 하나야. 이제 괜찮아. 스테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복 과정에서 하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예전보다 더 차분해졌고 사람들에게 더 선별적으로 접근했다. 마치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같았다. 하나가 더 현명해진 것 같아요. 스테판은 일기에 적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의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기뻐했다. 하지만 스테판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는 하나의 행복이 최우선이야. 명성이나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가 평온하게 사는 것이야. 그는 더 엄격한 방문 제한을 도입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게 했다. 상업적 목적의 방문은 완전히 차단했다. 놀랍게도 방문객 수가 줄어들자 하나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더 집중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자신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스테판도 변했다. 하나의 병을 계기로 명성과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진정한 치유는 완벽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것이구나. 2024년 하나와 스테판은 새로운 평형을 찾았다. 화려한 명성보다는 진정한 치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하나의 일정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 수는 줄었지만 각자와 보내는 시간은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하나가 더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도우게 된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 같았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치매 환자들,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용사들. 하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전쟁 트라우마 치료에서 하나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 스테판과 같은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토마시가 병원을 찾았다. 그는 5년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소리가 총소리로 들려요. 사람들이 무서워요. 하나는 토마시와 첫 만남에서 특별한 행동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던 방식으로 접근했다. 토마시의 발소리를 듣고 미리 준비 자세를 취하고 그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토마시의 손이 떨릴 때마다 자신의 몸을 살짝 기대어 진정시켰다. 이 개는 나를 이해해요.
토마시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웃었다. 같은 전쟁을 겪은 것처럼 나를 이해해요. 스테판은 깨달았다. 하나가 자신을 치유해준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 말로 위로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테판은 하나 치유법이라는 새로운 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핵심은 동물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인간과 동물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치유해 나가죠. 스테판이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다. 이 치료법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도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하나의 후배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갔다. 스테판이 한국에서 입양한 7마리의 진돗개들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활약했다. 둘째 미르는 소아병원에서, 셋째 바람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넷째 별은 장애인 센터에서 각각 치료견으로 활동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두 하나와 비슷한 능력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진돗개 특유의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크리스티나 교수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진도 출신 진돗개들에게서 이런 특별한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연구는 진돗개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단순히 충성스러운 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읽고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2025년 하나는 6살이 되었다. 개 나이로는 중년에 접어든 셈이다.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보여준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한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하나가 다른 동물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새로운 치료견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몸짓으로 알려준다. 하나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르타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스테판도 많이 변했다.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상처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자비체 마을도 안정을 찾았다. 초기에 과도한 관광 열풍은 사라졌지만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찾아온다. 마을 경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었다.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히 애완동물이 아니라 치유의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고 이들은 모두 하나에게서 배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하나가 우리 마을에 온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바르바라 요양원장이 말했다. 우리 모두가 치유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한국과 폴란드 정부는 하나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간 동물 치료 전문가 교류, 진돗개 보존 연구 지원, 동물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도에는 하나 기념관이 설립되었다. 하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동물 치료의 과학적 근거들을 전시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진돗개의 특별함을 배워간다.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물 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동물 치료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쟁 트라우마, 자폐증, 치매 치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테판은 이제 국제적인 동물 치료 전문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비체의 작은 병원에서 하나와 함께 생활한다. 제자리는 여기에요. 하나와 함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제 역할이니까요. 2025년 어느 봄날 새로운 환자가 병원을 찾았다. 12살 소년 미하엘이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3개월째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는 미하엘을 보자마자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미하엘 앞에 앉아서 자신의 수술 흉터를 보여줬다. 그리고 조용히 미하엘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미하엘은 하나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게도 아팠구나. 미하엘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나처럼 아팠지만 이렇게 웃고 있네. 그 순간 스테판은 깨달았다.
하나의 진정한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한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나도 아팠고 죽음의 위기도 겪었지만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내가 어디에서 살든 누구와 함께하든 항상 행복하길 바라. 영수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하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고 있었다. 하나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치유의 상징이자 희망의 메신저였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노인과 버려진 개가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가 세상에 남긴 진정한 유산이었다. 매일 저녁 스테판과 하나는 병원 뒤편 언덕에 올라가 노을을 바라본다. 하나는 여전히 가끔 남쪽을 바라보며 영수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평온함도 담겨 있다. 하나야, 우리 내일도 누군가를 도와주자. 스테판이 말하면 하나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한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겠다고. 폴란드 시골 마을의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하나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상처받은 존재들이 서로를 치유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도 어디선가 하나와 같은 존재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을 것이다. 종족을 넘어선 사랑, 국경을 넘어선 치유. 그것이 바로 하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쟁의 상처로 절망했던 한 사람과 8000km 떨어진 고향을 그리워하던 한 마리 개가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와 스테판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단 며칠간의 만남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평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달랐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는 모든 경계를 넘어섰죠. 그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와 같은 치료견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판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요. 과연 하나는 지금도 폴란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수의 마지막 소원처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실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감동을 전하는 감동조화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